고 눈물의 순간까지 수없이 많은 한국 연예계의 굴곡을 지켜본 지 10년이 훌쩍 넘은 기자다. 웬만한 현장은 더 이상 나를 놀라게 하지 못한다. 누가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누가 무대에서 미끄러졌는지, 누가 인터뷰에서 울음을 터뜨렸는지. 그런 장면들은 대개 다음날 기사 한 줄로 정리되고 또 새로운 자극으로 덮인다. 그 사람은 모를 거야. 그런데 그날 현역가왕 3녹화 현장에서 단 한 장면은 달랐다. 오랜 취재 인생을 통틀어 손에 꼽을 만큼 강렬했고 충격적이었고 무엇보다도 이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직업적 본능을 깨웠다. 누구도 그 밤이 한국 트로트 예능의 흐름을 바꿀 장면으로 남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스튜디오는 조용했고 관객은 그저 다음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정해진 승부처럼 보였다. 늘 그랬으니까. 트로트 예능은 때로 너무 익숙해서 감동조차도 계산된 감동으로 보일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아주 작은 첫 소절이 울리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정말 말 그대로 스튜디오의 온도가 바뀌는 느낌이었다. 무대 중앙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온 이름, 빈에서. 아직 전설이라는 단어보다는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던 가수. 사람들은 기대와 의심을 동시에 품는다. 기대는 누구나 쉽게 하지만 의심은 더 오래 남는다. 특히 현역가왕 같은 잔인한 무대에서는 더 그렇다. 이미 증명된 이름들 사이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목소리가 설 자리는 좁다. 그래서 그날도 관객석에는 어떤 무대를 보여줄까라는 호기심과 그래도 한계는 있겠지라는 선입견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런데 신곡의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그 모든 판단이 무너졌다. 웅성거리던 관객석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고 손바닥만 한 숨소리들까지 가라앉았다. 카메라가 무의식적으로 MC석을 향했다. 현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안다. 카메라가 의도 없이 움직일 때가 가장 무섭다. 그건 연출이 아니라 본능이고 본능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었다. 수많은 스타의 성공과 실패를 웃음으로 넘겨왔던 남자, 신동엽. 예능판에서 그가 웃지 않는 순간은 거의 없다. 그는 웃음의 안전장치 같고 분위기의 완충제 같고 어떤 긴장도 유머로 풀어내는 장인이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웃고 있지 않았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무대를 정면으로 바라본 채 눈가에 맺힌 물기를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챔씨가 울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능에서 MC의 눈물은 가장 강력한 신호다. 안전하던 판이 흔들린다는 신호, 연출이 통제하던 감정이 관객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신호,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지금 진짜가 터졌다는 신호다. 그 순간 현장은 술렁이었고 제작진의 무전기에서는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카메라 감독조차 순간적으로 프레이밍을 놓칠 정도였다. 신동엽의 눈물은 연출이 아니었고 대본도 아니었다. 너무 솔직한 반응이었고 그래서 더 위험했고 그래서 더 진실했다. 빈에서의 목소리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 완벽하지 않음이 치명적이었다. 요즘 무대는 완벽이 흔하다. 고음은 계산되고 표정은 훈련되고 동선은 미리 그려진다. 그런데 그날의 노래에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상처, 인내, 그리고 기다림. 트로트라는 장르가 다시금 대중의 심장을 두드릴 수 있다는 증명? 노래가 후렴으로 치달을수록 관객석 곳곳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두 손을 꼭 쥐었다. 이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다. 집단적 감정 폭발에 가까운 순간이었다. 모두가 같은 타이밍에 마음을 놓아버리는 순간은 흔치 않다. 그날은 그랬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1000명의 마음을 동시에 열어젖혔다. 더 놀라운 건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가 바로 터져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통은 마지막 음이 떨어지자마자 박수와 환호가 쏟아진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2초, 아니 3초쯤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실수가 아니라 충격의 잔상이었다. 마치 누가 먼저 숨을 쉬면 깨질 것 같은 정적. 그리고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폭발하듯 쏟아진 기립박수. 그 순간 관객은 박수를 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무너진 소리를 감추기 위해 두 손을 마주친 것처럼 보였다. 그제야 신동엽이 마이크를 들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한 문장을 꺼내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그가 내뱉은 말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는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조영수가 옳은 일을 했네요. 이 발언이 왜 무서운가? 조영수라는 이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안다.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작곡가, 때로는 냉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제작자.
그는 감정보다 결과를, 느낌보다 시장을 읽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빈에서에게 신곡을 맡겼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 순간 신동엽의 눈물과 관객의 침묵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은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기준으로 가수를 평가해 왔는가? 하재성인가? 숫자인가? 아니면 진짜 목소리인가? 그날의 무대는 트로트 예능이 오랫동안 두드러운 공식, 검증된 스타와 익숙한 창법과 안전한 성공의 도식을 정면으로 흔들었다. 화려하지 않았고 계산된 고음도 아니었고 무대 장치도 과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모두가 무너졌다. 그게 진짜 무서운 힘이다. 녹화가 끝난 뒤에도 여우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장면은 방송 타면 끝이다. 판이 뒤집힌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 누군가는 신동엽의 눈물을 두고 방송 사고급 명장면이라 했고 누군가는 트로트 예능 역사에 남을 순간이라 단언했다. 기자인 나 역시 노트를 덮으면서도 손이 떨렸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심장이 먼저 반응한 취재였다. 어떤 사건은 머리로 정리된다.